안녕하세요. 취미갑니다. 네, 여기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고요. 다시 한번 오사카에 가려고 공항에 왔습니다. 이 터미널은 1터미널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1터미널만큼 커 보이지는 않아서 처음 사용해보는 터미널인데 약간 규모에서 심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아기자기한 모습은 괜찮은 것도 같아요. 네, 아침 비행기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와서 이제 동이 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비행기 안에서 찍은 영상은 짧게 마무리 해봤습니다. 네, 어느덧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고요. 제가 타고 온 비행기가 있네요. 첫 번째 목적지인 린쿠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바다 쪽의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분들도 쇼핑이 아니더라도 이 경치를 즐기러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야자수 같은 약간 이국적인 느낌의 조경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인데 구름이 좀 많이 낀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제 목적은 일단 쇼핑은 아니고요. 쇼핑이긴 한데 일반적인 아울렛 쇼핑은 아니고요.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이푸도 라면을 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라면은 맛이 괜찮았습니다. 국물도 그렇고 면도 그렇고. 근데 아쉬웠던 거는 공깃밥이 좀 푸석했고 만두는 무난했는데 차슈가 굉장히 오래된 냉장고에 오래 묵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첫 끼고 새벽부터 서둘렀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고 한 번 더 경치를 잠깐 둘러보고는 제 목적에 맞는 위치를 향했습니다. 이번 오사카 여행의 목적은 헬멧을 사는 거예요. 쇼웨이 헬멧을 사는 거고, 여기는 린쿠 프리미엄 아울렛에 있는 바이크 월드라는 바이크 용품점입니다. 지난번 여름에 왔던 오사카 여행에서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들려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던 매장입니다. 쇼웨이만을 볼 겁니다. 오늘의 목표는 하루에 지난번에 4박 5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갔던 4군데를 한꺼번에 다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려는 모델이 정해져 있고 가격 비교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스케줄을 짰는데요. 가능할지 한번 보시죠. 바이크 월드의 쇼웨이 헬멧들입니다. 이 바이크 월드의 특징은 다른 매장들보다 가격이 좀 있습니다.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서인지 다른 매장에서는 다 품절됐을 모델들도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리고 한국에서보다는 싸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구하는 모델이 다른 저렴한 매장에 없다라면 체크해봐야 할 매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살려는 모델이 바로 이겁니다. 쇼웨이의 EX0 그리고 이 디자인인데요. 검은색에 회색으로 약간의 문양과 글자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지금 쓴 건 라지예요. 라지는 제 착용감은 조금 크다라는 느낌? 그리고 너무 푹 들어간다라는 느낌? 이것 또한 라지입니다. 진열되어 있는 게 라지여서 일단 라지로 써봤고요. 저는 이런 하얀색의 색감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목표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이미 하얀색 헬멧들이 좀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지만 마음을 다잡고 검은색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궁금해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 바이크 월드도 텍스 프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약간의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엔화 약세에 대한 이점하고 텍스 프리에 대한 이점이 있는 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급행 전철을 타고 호텔에 있는 남바로 갑니다. 남바역 북쪽 출구에서 나온 모습이에요. 이게 남바역의 모습이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전에는 남바에서 지하철로 이동해서 들어갈 수 있는 숙소에 묵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바역을 밖으로 나온 적이 처음인데 이런 처음 보는 느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 사람이 많은 번화가의 모습입니다. 도톤보리가 보이는데요. 저 입구 맞은편에 제가 묵을 호텔이 있었습니다. 이 하루에 4군데의 바이크 샵을, 바이크 용품점을 투어하는 게 좀 타이트한 일정이라 촬영도 많이 못했지만 구경도 제 우선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가방을 호텔에 맡기고 바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니시우메다 역이고요. 그나마 오사카 도심에 있는 남해부품에 왔습니다. 출구를 잘못 찾아서 먼 데로 돌아왔더니 이렇게 건물 전체를 찍을 수 있어서 좋네요. 지난번 여름에서도 보여드렸던 남해부품입니다. 이렇게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2층이 헬멧 매장입니다. 저는 이곳만 돌아볼 예정이에요. 물론 예정은 그렇습니다만 좀 더 같이 보시죠. 네, 2층에 올라가면 오른편에 이렇게 쇼웨이 부스가 있습니다. 가격은 먼저 갔던 바이크 월드보다는 약간 저렴한 편이고 이 다음에 갈 이륜관과 거의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형 체인은 이 정도까지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 같고 바이크 월드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규모의 체인인 것 같기도 해요. 가격으로 승부한다기보다는 위치와 서비스로 승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제가 보는 EX0 모델입니다. $58,300이네요. 저기서 세금 10%가 빠질 겁니다. 그리고 글램스터 라인입니다. 지난번 오사카 여행에서 헬멧을 사갔습니다. 아직 공개를 하지 못했죠. 지금 타고 있는 바이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꺼번에 영상으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어느덧 스미노에코엔 여기 왔습니다. 이 경정장의 모습이에요. 스피드보트 레이싱이라고 할까요? 여기만 해도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쪽하고는 거리가 있는 곳이라 한적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의 바이크 매장을 가격을 비교해서 보는 거는 사실 좀 비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여기 들이는 시간이나 교통비나 에너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저는 일단 영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런 데를 찾아볼 일이 아니면 오지 않았을 곳을 구경하게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성향이 관광지에 쇼핑에 사람 많은 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좀 밖으로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이륜가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른편에 쇼웨이 부스고 사이즈가 얼마 남지 않은 세일하는 모델들이 있네요. 이런 데서 사이즈를 찾아낸다면 조금 많이 싸게 구매할 수도 있고요. 저는 두상 때문에 미디움 사이즈가 들어가는 헬멧이 쇼웨이 밖에는 찾아내지 못해서 아쉽게도 고가의 쇼웨이 헬멧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두상이 헬멧들하고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굳이 비싼 헬멧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너무 싼 것만을 찾는 것도 좀 위험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려는 EX0 모델들이고요. EX0인데 검은색에 좀 더 강렬한 주황색, 빨간색, 하얀색 라인이 들어간 모델이에요. 약간 독일 국기 색깔 같기도 한데, 제가 원하던 모델이 검은색의 회색 디자인인데 회색 부분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아서 흔들렸던 모델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미디움 사이즈일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은 EX0의 그 솔리드 색상, 단 색깔들은 다른 매장보다 조금 더 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하철을 타고 해가 질 무렵 이동했더니 넵스에 도착했을 때에는 해가 져 있네요. 아라모토 역에 있는 히가시 오사카라는 지역에 있는 넵스 매장입니다. 오사카 외곽 지역이어서 그런지 여기서부터는 가격대가 좀 떨어져요. 임대료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가격이 가장 중요하신 분들은 바로 여기로 오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재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긴 하지만, 일본어가 가능하시다면 이 내 지점에 원하는 모델을 전화로 문의한 다음에 한 곳만 가는 게 사실 가장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쇼웨이의 헬멧들 붙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그 헬멧 장인이라고 할까요? 쇼웨이 피팅 마스터하고 지난 여름에 이어서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약간의 친분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분의 맛집 리스트도 받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구경도 하고 써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찍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이 매장이 제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라가는 줄은 모르고 있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M 사이즈로 써봤습니다. 조명에 유광 블랙이 반짝여서 그런지 회색 라인보다 형광등 라인이 더 진하게 보이는데요. 이 모델은 1월 10일 이후부터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EX0의 모든 모델들이 1월 10일 이후로부터는 가격이 오르는데, 특히 제가 살려는 모델은 다른 모델보다 조금 더 오를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도 오사카 행을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마지막에는 저 또렷한 주황색, 빨간색, 하얀색의 라인 모델 때문에 두 가지를 두고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가격은 이 색깔 선이 들어간 게 조금 더 저렴했습니다. 이렇게 4군데를 하루 만에 다 돌고 났더니 교통비하고 남은 동전들입니다. 그리고 신사이바시 쪽으로 돌아왔더니 완연한 밤이네요. 오늘 목표로 했었던 4군데의 용품점을 다 돌아봤습니다. 여기는 신사이바시에 밥 먹으러 가는 길에 봤던 예쁜 벽화를 찍어봤고요. 4군데를 다 돌고 헬멧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어떤 헬멧을 결과적으로 구매했는지는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헬멧들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레드락이라는 스테이크 집이에요. 동영상으로 봐서 맛있을 것 같아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이 적어서 인기가 빠졌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주문을 해봤습니다. 스테이크 정식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크 앞에 무슨 소의 품종을 가리키는 말이 좀 길게 붙은 이름이었는데 맛있었어요. 그리고 가격이 좀 세다고 느꼈는데 한국의 소 가격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었던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벽 2시 반을 넘은 시간에 도톤보리입니다. 사람이 없죠? 사람이 많을 때는 영상을 찍기도 그렇고 찍어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천천히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사람 많은 곳을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네요. 그럼에도 호텔을 이렇게 도톤보리 바로 앞에 잡았던 이유는 지난번 여행에서 한 9시쯤 호텔에 들어온 이후에 너무 심심했기 때문에 밤에도 나가면 좀 구경할 거리가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번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 호텔로 돌아간 시간에 혼자서 외롭게 쓸쓸하게 한번 걸어보려고 했는데 네온 사인들도 그렇고 사람도 꽤 있어서 쓸쓸하거나 외롭지는 않았어요. 킨류 라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시간까지 라면 집들이 다 열었을 줄은 기대를 못했는데 이쪽에 이치란 도톤보리점을 가는 이 라인의 라면 집들은 다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치란을 고집할 필요는 없었지만 저는 원래대로 이치란을 갔습니다. 이치란 라면은 처음 가보는 거예요. 카무쿠라 라면이라고 앞쪽에 또 크게 영업을 하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 먹었던 이푸도 라면과의 비교도 잘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혼자 돌아다니는 김에 관광객들이 가는 곳들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치란에 왔습니다. 저 안내해 주신 분이 10분 정도 기다릴 거라고 했어요. 일단 놀랐죠. 새벽 3시가 다 됐는데 10분을 기다린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 3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제 주문표예요. 대부분 기본에 매운맛만 최대 10단계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맵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기도 했고 매운 양념이 풀어져 나오지 않아서 제가 조절해서 풀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나왔고요. 양념이 본 적 없을 정도로 많긴 하고 저는 절반 정도만 풀어서 저렇게 5 정도의 맛으로 먹었는데 매콤했습니다. 못 참을 정도의 매콤함은 아니었고 맵구나라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슈를 추가했는데요. 이푸도에 냉장고에 오래 묵은 차슈의 충격이 이 차슈로 가셔서 그런지 딱히 대단한 차슈는 아니었는데 추가를 해서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지만
제 입맛에는 특이하게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단맛이 강하다라는 인상이었어요. 제가 이지라라면을 여러 번 먹어본 게 아니어서 저 한 번이 늘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한테는 뭔가 국물도 면발도 단맛이 지배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단맛으로 인기 끄는 매장이었나라는 의심을 할 만큼 단맛이 강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유명한 관광지, 관광 스팟들이 궁금한데 사람이 많은 거는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가까운 숙소를 잡아서 사람이 뜸한 새벽에 나와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는 외곽으로 돌면서 바이크 용품점을 구경했고, 새벽에 조용할 때 나와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바이크 용품점 4군데를 다 돌아봤고요. 마지막은 오사카성의 밤의 모습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